때마침 강남이 비었다. 뒤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 사진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과 강남이 관련이 있다? 살기로는 강남에 살고 있긴 하죠. 근데 뭐가 비었다라는 뜻이 되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워낙 이 한동훈 장관 주목도 받지만 일정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 오늘도 일정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영상이 좀 준비됐다 그러네요. 그 내용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돼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이런 다수 가짜 뉴스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피해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자, 오늘 범죄 피해자들 분들과 관련된 어떤 행사에서 저렇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지만 저도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미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정이 있는데 그런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비공개 회의상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만 소개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다음 주부터는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분은 일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 당에서 부르는 분,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장관들 중에서 누가 나가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아니냐. 딱 단박에 이걸 다들 떠올렸었다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오늘 서울 강남 갑이 지역구인 태용 의원 뭔가 선언성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에서 험지 가라, 어디 가라라고 하면 저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그런 결심이 저는 서 있습니다. 당이 바란다면 그 어디든지 나갈 그런 백의종군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백의종군한다. 저는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 강남가 뒤로 가고 돼 있다. 다른 분이 오셔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일단 김두수 전 총장님께 강남갑은 국민의힘의 영남이 아니지만 텃밭 중에 텃밭으로 통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지금 본인이 비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한동훈 장관 강남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이 강남에 나와서 당선되는 걸 보면 강남은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하도 당선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총선 전체에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출마지가 그야말로 험지라면 자신의 선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언론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신상품이다 보니까 그 능력, 즉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를 해나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안정된 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갑은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선거에 어쨌든 마스코트 역할이든 시어리더 역할 같은 걸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려운 직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태영호 의원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 강남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저 강남 갑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건 맞아요. 고등학교가 거기 있다. 그건 맞는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죠. 정권 출범하면서 사실은 아주 빠르게 나이로 보나
법조 경력으로 보나 아주 뭐 벼락출세라고 할 만큼 뭐 장관도 파격적으로 파격 임명이 됐다고 인사를 평가를 받으니까요. 했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자가 예. 누가 봐도 국민의힘 소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갑에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총선 기운 빠지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아, 기운 빠진다. 아, 기운 빠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당에서 그런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총선 전략으로 볼 때 아주 하지하책이라고 저는 김용남 생각을 전에는 해요. 그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강남 갑으로 간다는 거면 이거 안 됩니다. 약간 반대 의견이신 거네요. 예, 그럼요. 오. 아니 총망받는 신인이잖아요. 예. 그것도 거물 신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후보일수록 소위 뭐 험지 가서 세게 붙어 주던지 예. 그게 안 될 경우엔 차라리 예. 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제가 옛날 보기엔 방식으로 옛날 방식의 그럴 선거제도로. 바엔 차라리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 받아서 예. 뭐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게 낫지. 예. 누가 봐도 이게 강남 갑이 제일 좋은 지역구인데 거길 간다?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순으로 뭐 좋은 곳에 공천을 받는 자칫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총선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이거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천이 돌아가면 정말 내년 4월 총선 국민의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 결정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지금 사실 아까 선거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좀 협상이 뭐 지지부진하고 잘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데 지금 그대로 선거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비례의석을 거의 못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럼 비례대표를 확보를 못하는 건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해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합의할 것 같아요. 지금 선거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를 지금처럼 선거제가 유기돼서 비례대표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거의 없어져 버리면 그때 한동훈 장관은 어떤 곳이 그러면 비례대표는 가능성이 없고 예. 지역구 선택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지역구 지금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계양을이요. 계양을 같은 데 가서 붙어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예. 지금 현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아마도 전생이 있다 그러면 로마의 검투사 같은 전생을 살았을 거예요. 검투사들이다. 왜냐면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칼을 들고 싸웠지만 요새는 선거 전에 붙는 거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싸우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싸우는 데 있어서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소위 빅매치거든요. 거물끼리 붙는 경기에 대중은 열광하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생각이 있다면 예. 상대방도 거물을 골라서 붙어야 돼요. 쉬운 데 가서 쉽게 배지 달 생각하면 그냥 배지 한두 번 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강남 갑은 안 된다. 그거네요. 강한 반대시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선거 큰일 난다. 이 말씀인데. 아무튼 뭐가 묘한 상황에 뭐가 잇따라 겹치게 나오니까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두 전 총장님은 그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배우 이정재 씨 만난 게 두고두고 뭐 화제죠. 사실은 최근에 이정재 씨의 연인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그 굉장히 이제 대기업 갖고 거기 부회장 맡고 계잖아요. 그 기업 주가가 막 이틀씩 상한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만난 그 날 갈비집이었거든요. 얘가 고깃집인데 그러자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마 저런 글 쓰신 분들은 아마도 한동훈 장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를 좀 마음에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의심을 갖더군요. 아니 둘이 만났는데 밥값 누가 냈을까? 이거 비싼 고깃집 아닙니까? 1인분에 뭐 8만 원, 막 10만 원짜리가 있는 돈데 이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밥 얻어 먹었으면 이거 김영란법 어긴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냈냐? 혹시 뭐 버카로 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걸 의식했을까요? 이런 게 또 알려지네요. 다음 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한동훈 장관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개인 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자기 카드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가 됐는지 이것도 확인했다는 게 이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의심했던 거는 뭐 상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 정도까지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 그 법카 의혹 관련해서 뭔가 아주 날석에 비판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이동석 전 장관. 그럼 한동훈 장관은 이런 복카나 카드 사용 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거든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식당에 가자마자 본인 카드부터 맡겨놓으면서 무조건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의도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런 행보는 당연한 행보입니다. 당연히 장관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개인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법카 남용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이정재 배우와 그 사진을 찍은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저런 뭐 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닙니다. 뭐 제3자가 이거를 그렇겠죠. 찍었다고 누군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 약간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일단 이 아주 유명 뭐 갈비집이라 그래요. 갈비집에서 이제 결제를 어떻게 했나 이게 예의가 됐었는데 결국 해명이 된 게 됐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행사 가면 단체 사진들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이 몇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인데요. 사진 찍었어요. 거기 참석자들하고. 근데 쭉 보면은 한동훈 장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쪽 끝에 있는 건가요? 왼쪽 끝에?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저렇게 왼쪽 끝에 뭔가 또 이렇게 깃발을 들면서 저렇게 찍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오늘 행사도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끝으로 갔네요. 이쪽 한쪽 끝으로. 그러니까 장관이면 통상적으로 저런 행사 때 가운데 앉는 거 아니냐. 근데 옆으로 앉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총선 같은 거를 나가는 걸 의식해서 약간 좀 겸손 또는 낮은 행보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김조국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진 어디 찍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안창살 1인분에 88,000원짜리를 먹습니까? 생갈비 1인분에 12만 원짜리 어떻게 먹습니까? 선거하시려고 하면 이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진짜 강남에 나오시려고 하나?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결제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나오시는 분이 이런 고기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밖으로 나오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어디 가가지고 88,000원짜리 12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카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정재 배우가 돈이 많은지 한동훈 장관이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내면 되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개인 카드로 냈니 안 냈니가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이미 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갑자기 계속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달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국민 세금 받으면서 선거운동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나오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금 받아서 월급 받고 지금 행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추진료 가지고 다니면서 저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명확해야죠. 입장을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
한 집에서 소고기 1,000만 원어치 먹었잖아요. 거기서 3마디라도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정치하시려면 예. 진짜 좀 깔끔하게 정치를 했던 분들한테 얘기 잘 들으셔가지고 컨설팅 잘 받으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렇게 비싼 소고기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싼 걸 드셨어요? 지금 막 그건데 김두수 전 총장이 예. 만약에 저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정재 씨가 저거를 결제했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일단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직자의 이해와 예. 관련돼 있다면 또 김영란법적 이런 뭐 문제도 있고 뭐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예, 반응이 뭐 나왔을까요? 얼마든지 이제 뭐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갈비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지금 공개돼 있는데 그 명단도 많이 가리고요. 그다음에 공개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일단 안 된 상태에서도 보면 연말에 떡값으로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50명 뭐 70명까지 준 이런 기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본인도 그 카드에 이렇게 뭐 이런 그 특갈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떳떳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질문이나 문제는 피해서 상대를 공격함으로 해서 예. 논점을 회피하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피할지 몰라도 예. 정말 정치적 쟁점이 생기면 그런 방식으로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그냥 하나만 묻고 일방의 답을 하니까 아주 스타처럼 이렇게 계속 주목받지만 예. 저것도 상대가 정확하게 이렇게 1대1 토론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좀 자제하고요. 또 말씀대로 정치인의 행보를 하려면 빨리 결단해서 정치를 나와야 됩니다. 두 분은 동족증이 빨리 나오세요. 지금 곧만 저렇게 외곽에서 뭐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이건데요, 지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남 아니 의원님?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그 소갈비 먹은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비싼 거 사실은 먹었다고 김종철 의원님 가는 뭐라 그런데 그러셨는데. 갈비하면 수원이잖아요. 제가 수원 갑자기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근데 수원에 웬만한 갈비집 물론 돼지갈비 먹으면 좀 저렴합니다만 한우갈비는요. 예. 수원 어느 대형 음식점을 가도 보통 1인분에 8만 원, 뭐 좀 비싼 데는 저거보다 더 비싼 9만 원씩 해요 요새. 비싸다 원래 갈비. 원래 한우갈비는 비싸요 원래. 그러면 또 그러겠네. 아니, 정육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 값싸게 맛있게 정육식당이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치를 가다가 정치를 가끔 하실 기분 낼 때도 있는 거라면 정치를 하실 거라면 예. 저런 거 드러나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유화감 느끼죠. 많은 이게 사람들 비싼 걸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원래 갈비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갈비 얘기로 가네요. 뭐 수원 왕갈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출출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